국내 증시의 변동성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꽤나 크게 나왔는데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양시장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제 강력한 반등 이후에 좀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은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양시장은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시장은 사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의 연속성도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어려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돈을 잘 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좀 크게 빠졌을 때 2,400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종목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좀 다르게 의외였던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8월부터 12월까지 40조 원 넘게 코스피 안에서 매도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는 담는 그러한 이 매매 동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이후로 코스피가 0.8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샀더라면은 70에서 95%의 확률로 돈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 영업일에서 120 영업일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놓으면 무조건 돈 된다 이렇게 인식을 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샀을까요? 목요일에 지난 목요일부터 그리고 이번 월요일까지 폭락이 나왔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였던 기업은 네이버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기조는 지속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오히려 바구니 안에 네이버를 담았고요.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를 담았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크게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폭락과 함께 SK하이닉스 주가 더 빠졌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도 저점 매수에 나섰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집계가 됐고요. 현대로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쪽 있었고 반도체 쪽 있었고요. 방산 쪽 있었고 2차 전지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고루고루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간 곳은 어딜까요? 삼성전자 가장 크게 좀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좀 오묘한 게 폭락이 나왔던 월요일장에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SK하이닉스 쪽을 더 강력하게 매수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3시 30분 장 마감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순매도 우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금융주 쪽도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KB금융 팔았고요. 신한지주 팔았고 하나금융지주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성차 쪽도 좀 크게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현대차, 기아 그리고 고려아연까지 큰 폭으로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네이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네이버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늘도 외국인들이 파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도 팝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팔고 있고 KB금융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재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은 예외적으로 기아를 또 외국인들은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매도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자면은 정책의 영향력에 좀 민감한 업종들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밸류업 쪽, KB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정책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주들은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2월 9일 연저점을 기록했을 때 코스피는 0.8배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박앤세일에 힘입어서 전체적으로 좀 매수 물량이 크게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안에서 이렇게 매수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국 시장에 지금보단 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안겨다 주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12월 10일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내에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뚜렷했는데요. 어떤 기업을 샀는지 봤습니다. 봤더니 JYP 엔터 쪽으로 크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JYP 엔터 12월 10일 날, 전날 12월 9일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바 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에 집중을 했고요. JYP 엔터를 매수했고 3,000당 제약 매수했고요. 에코프로 계열사들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닛, 알테오젠, VT, ST팜까지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내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폭락 속에서 어떠한 기업을 덜어냈을까요? 엔캠을 판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오테크닉스, 리가캠바이오, 테크윈, 그리고 서진시스템, 안랩까지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엔캠과 리가캠바이오를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과 코스피에서는 약간 좀 다른 매매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사는 업종이 뚜렷했습니다. 엔터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을 매수를 했다면은 코스닥 내에서는 어떠한 뚜렷한 업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도 최선호주와 차선호주가 분명하게 나뉜다라는 것을 이번에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내일 만기를 우선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았는지를 잘 보시면서 만약에 내일 기회가 온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외국인들 도대체 이 기업들 왜 매수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한투자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4가지 이유로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경기 개선 움직임에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부양책입니다. 중국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들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국에서는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환차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번 외국인들의 매매 특징을 봤더니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중 축소하는 속도를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기업들, 업종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매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원래 외국인 매매 동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사고 내일 파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박앤셀 기간에 담은 외국인들의 최선호주 그리고 관심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금융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율은 현재 연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52%대, 5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 턴어라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이후에 앞서서 만나봤던 기업들 이외에도 유한양행, 카카오, 포스코, 퓨처엠,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카카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았던 기업들,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기업들을 봤더니 삼성전자, KB금융뿐만이 아니라 LG화학, 두산, LG전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딱 외국인들이 또 최근 들어서 비율을 줄인 종목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 그리고 수급 흐름까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서 12월 연말까지는 이런 불확실성에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